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익산왕궁의 700억 원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익산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농지 전용 허가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왕궁 물류단지 사업 부지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물류시설과 상업시설, 지원시설 등을 짓게 됩니다. 현재 50여 개의 법적 절차를 마치고 경관심의 보완과 농지 전용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마지막 승인 절차를 앞두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업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며 전라북도에 농지 전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물류단지의 상업시설 부지를 포기하거나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농지 전용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좀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류단지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사업 추진업체는 아울렛 사업까지 포기했는데 익산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익산시가 먼저 농지 전용을 허가해야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농지 전용이 진행이 된다면은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것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3천여 명의 고용 효과, 5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익산시와 물류단지 추진업체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장례와 관련된 시설은 여전히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행정당국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한 병원입니다.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하자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주시는 교통량이 많다는 점과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의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분포돼 있고 그리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거 환경에 좀 침해가 우려가 되고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병원 측은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보내는 가장 경건한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을 둘러싼 마찰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공원묘지 인근에 일반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산지 전용 부적합과 공익 침해 등이 사유였습니다. 사업자는 소송을 냈고 최근 1심 법원은 불허 사유가 재량권을 넘어서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면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전에도 전주에서는 전주시의 불허 결정에 대법원 소송 끝에 이겨 장례식장을 연 곳이 있는가 하면 주민 반발에 못 이겨 사업자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 반발에 행정당국과 사업자 간의 소송, 장례식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재정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됐는데요. 정부 방침을 잘 따른 교육청만 높은 순위에 올라 예산을 무기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울산이, 도단위에서는 경남교육청이 1위에 올랐습니다. 11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는데 전북은 없었습니다.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누리예산 편성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정책 유도성 지표의 배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부 입맛대로 재정을 운용한 교육청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정운영 평가 항목 자체가 교육부 시책에 부응하는 시도교육청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몇 개의 시도교육청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00억 가량을 연말에 나눠 지급하는데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않은 곳은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전북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강원, 경기, 광주 교육청도 교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부가 예산을 무기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그 금액을 교부하고 그게 말을 듣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교육 돈으로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라. 특별 교부금은 교육감이 재량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곳들은 수십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받습니다. 교육감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도내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 확대를 제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현대차 노사 관계가 개선돼야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에 완공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입니다. 공장을 본격 가동한 이듬해 버스와 화물차 4만 8천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후 10여 년째 한 해 생산량이 6만 대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량 또한 6만 3천 대에 그쳤습니다. 현대차의 생산량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현대차 노사,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뭐 지사, 시장 해서 시민 대표 해서 한번 원탁 회의를 한번 하자. 그러나 현대차가 그동안 증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연간 생산 능력을 10만 3천 대까지 늘리기 위해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의 생산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조와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반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에 시내버스 500대를 수출하기로 협약했지만 아직 생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그 예입니다. 결국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생산량 확대로 이어지는 열쇠인 셈입니다. 생산 설비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양을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사 전체나 전라북도에서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임금 생산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서로 합심해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 해 매출이 3조 원대에 이르는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역 총생산의 8, 9%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 기업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가 삭감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세계 태권도 대회와 잼버리 유치 등의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간부급 공무원의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내년부터 5에서 10%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매달 130만 원에서 많게는 420만 원인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폐석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낭산면과 함여릅 등 복구 중인 18개 폐석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기물에 의한 불법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감시반을 운영해 석산 개발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공무원 유착 등 위법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소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정읍시 옹동면에 있는 전봉준 장군 추정묘소에서 개토제를 열고 이달 말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쯤 발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묘소에는 천안전시 출신의 장군의 묘라는 비석이 있고
이 묘소의 위치가 전 장군의 마지막 거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그동안 전봉준 장군의 묘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됩니다. 훈련 시간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책상과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하는 등 실제 대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차량은 오후 2시 1분에 지진 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운행이 통제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껴 출근길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14도 안팎의 아침 기온은 낮에 25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일시적으로 나쁜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천문조 현상으로 서해안 저지대에서 만조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전주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읍시의 단풍미인 씨름 훈련장이 상평동 정읍체육공원 내에 준공됐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씨름장은 체력 단련실과 샤워장 등을 갖춰 올해 1월에 창단된 정읍시 씨름 선수단의 성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제1기 도시재생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8차례 열리는 남원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 그리고 선진 사례지 답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순창군의 의농업 체험관이 완공돼 내년 상반기쯤 관광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순창의 의농업 체험관은 인체에 치유 효과가 있는 120여 종의 약용작물 등을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